안녕하세요. 대진대학교 입학사정관 실장 이금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뵙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또 학생들에게는 찾아가서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데 시국이 이러는 바람에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오늘 그 설명회를 좀 잘 들으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대진대학교 정시 모집 입학 전형 안내에 관한 말씀인데요. 어떤 뭐 오해감도 없잖아 있고 그래가지고 좀 학교에 대한 설명을 좀 앞부분에 좀 드리고 뒷부분에서 이제 정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뭐 캠퍼스가 되게 크다는 건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200만 평에 가까운 그런 그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193만 제곱미터의 그 넓은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왕방산 아래에 있는데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직접 와보신 분들은 정말 매료가 될 정도로 그렇게 캠퍼스가 깔끔하고 큽니다. 그리고 기숙사 시설이 잘 돼 있죠. 1,500명의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신입생들은 거의 다 휴학만 하면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2017년도에 그 리모델링한 도서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자랑할 만한 그런 리모델링의 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새로운 총장님과도 만나서 말씀을 드려봤더니 지금도 좋긴 하지만 기숙사하고 도서관 이런 쪽은 좀 더 좀 학생들에게 좀 깔끔하고 좀 신선하게 좀 다가갈 정도로 최신 시설로 좀 바꾸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총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하셨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희 체육관이 있죠. 여기 한 8,000명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체육관이 있는데 여기 대단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김건모 콘서트가 있었고요. 또 전국 노래자랑. 이거죠. 한 8,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데, 뭐, 체육대회도 할 수 있고, 뭐, 각종 행사를 많이 할 수 있는데, 포천 지역에 전국 노래 자랑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그래서 이제, 5월 달인가요? 그때 이제 초청 가수가 여기 이명웅 씨 아시죠? 포천의 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2016년도에 전국 노래 자랑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이때는 이제 뭐 초청 가수로 와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라는 노래를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와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실내 체육관이니까 대단히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인조 잔디 운동장이 이제 들어오자마자 있죠. 17,000제곱미터 규모의 그 체육대회나 행사 장소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상당히 여기도 시원하고 넓습니다. 이것도 좀 자랑하고 싶었고 또 우리 영화학과가 상당히 유명하죠. 영화학과가 있다 보니까 영화 촬영이나 또 드라마 촬영을 많이 하는 그런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뭐 국가부도의 날이라든지 또 나가야 산다 대찰출 또 슬기로운 의사생활 도락 뭐 이렇게 해서 영화나 드라마 촬영 장소로도 많이 사용되는 곳이 대진대학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캠퍼스가 대단하죠. 특히 여기 여학생들이 나와 있죠. 여학생들 둘이 좀 얘기를 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여기 이제 소나무 숲입니다. 소나무 숲인데 길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여름에는 너무너무 시원하고 겨울도 지금 보면 뭐 다닐 때 너무나 그 쾌적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또 깨끗하다 보니까 뭐 다람쥐라든지 뭐 청설모 이런 것들이 막 다닐 정도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캠퍼스가 크기도 하지만 오밀조밀하게 잘 짜여져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캠퍼스 아까 말씀드렸죠. 도서관 말씀드렸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1,500명 그래서 이제 신입생 희망자는 전원이 다 생활관 입사 가능하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좀 더 투자를 해서 그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겠다라고 좀 약속들을 하고 계시니까 믿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통학 걱정되시죠? 그렇지만 뭐 노원 창동 그림에서 보듯이 노원 창동 사가정 중앙 남양주 구리에서는 30분 정도면 이제 다 통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가 뚫리는 바람에 상당히 그 통학 시간이 많이 짧아졌고요. 또 복정이나 이런 데 한 40분 정도 걸리네, 그죠? 거기하고 강변, 잠실, 천호, 암산 한 40분 정도. 이쪽 그 인천 쪽은 조금 멀죠. 또 김포 쪽하고 거기 이제 6, 70분 정도가 되는데 뭐 기숙사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통학을 안 하더라도 기숙사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각 그 지하철 전철에 여러 호선이 있죠. 여기에도
통학버스 운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절대 교통으로 이제 불편한 그런 가능성은 매우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학교 안에서 버스를 탑승할 수가 있어요. 3100번을 타시면 학교에서 양재역까지 갑니다. 뭐 신사역, 강남역 거쳐서 양재역까지 가는 그런 버스인데 2층 버스로 돼 있어요. 이건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3500번 버스는요. 건대 입구역까지 갑니다. 대진대학교 안에서 탔는데 건대역까지 바로 간다라는 얘기죠. 3006번을 타게 되면 잠실광역 환승센터 로 갈 수가 있고요. 62번은 양주역까지 갑니다. 송우리역과 고읍주공 4단지를 거쳐서 양주역까지 가는 교통이 상당히 편리하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시내버스를 탑승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노원역 거쳐서 강남역 또 양재역까지 가는 2층 버스가 되겠습니다. 2층 버스 타고 학교로 올 수도 있고 그냥 강남으로 나갈 수도 있는 그렇게 잘 돼 있다. 교통편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대학을 선정을 할 때, 지원을 할 때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것이 정말 고교교육 기여대학이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저희는 그 수도권 30교를 뽑았는데 거기 안에 들어있는 그런 대학인데 2014년부터 올해까지입니다. 연 7년 동안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올해도 한 8억 2천 정도를 받아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사용이 좀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또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래서 대학을 선정을 할 때요. 잘못하면 장학금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납입금도 뭐랄까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재정 지원 금지 그런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걸 좀 살펴서 보시되 저희 대학교는 7년 동안 연속적으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DUCC죠. 저희는 캠퍼스가 한국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중국에 있다는 얘기죠. 대진 유니버시티 차이나 캠퍼스. 발음이 괜찮나요? 그래서 캠퍼스가 저희는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가 있는데요. 일단 프로그램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6개월의 기본 과정이 있습니다. 희망하면 거의 다 갈 수 있는데 6개월짜리 그냥 그 기본 과정으로 해서 다녀올 수 있고요. 좀 필이 꽂혀가지고 조금 더 알고 싶다 중국을. 그럼 이제 심화학 과정을 해서 한 학기 더 하면 돼요. 그럼 1년 과정이 되겠죠. 그렇게 하고 학위를 나는 따고 싶다. 그런 사람은 1년 이미 다녀왔으니까 1년만 더 다니면 됩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복수학위 과정을 해서 2년 정도 다니면 대진대학교에 학위하고 그 중국에 있는 대학에 학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하얼빈 사범대학 있죠. 수저우 대학이 있고 무안공상대학. 그렇게 하고 이제 연안대학교 서한창신대학교 해서 4개의 대학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연 인원이 한 5,700명 정도가 지금 다녀왔습니다. 이제 그 복수학위를 딴 학생들이 진로 어떤 진로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글로벌화 됐겠죠. 2년 정도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뭐 대한통운이라든지 뭐 제주공항, 에어차이나 뭐 SK하이닉스, 네이버, 농협 등등등 해서 아주 대단한 그런 뭐 기업이나 이런 쪽에 취업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복수학위를 따는 방법도 있다는 것. 이제 또 걱정이 되는 건 납입금이 비싸지 않겠냐는 건데 절대 비싸지 않습니다. 대진대학교에 낼 그런 납입금이면 그대로 중국 대학을 다닐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국도 물가가 좀 싸죠. 그래서 생활비가 조금은 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단히 탄탄한 그런 곳이 대진대학교죠. 재단 자체가 얼마나 탄탄합니까? 그죠? 장학제도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267억 원 정도의 장학금이 나가는데요. 교내 장학금이 18.97%, 그러니까 19%, 거의 20%에 가까운 곳이 교내 장학금으로 나간다는 것도, 그러니까 뭐 5분의 1 정도네, 그죠? 거의 20%니까 그 정도가 되면 장학금 받으면서 대학 다닐 수가 있다. 또 외부 쪽에 또 장학금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노려볼 만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 있는 거, DEC입니다. 대진 엘리트 코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성적 장학생입니다. 신입 성적 장학생인데 좋은 그 점수를 가지고 입학한 그런 학생들에게 특전을 주는 건데 이런 학생을 놓칠 수가 없다. 정말 대대적으로 한번 밀어줘 보자.
그래서 생긴 것이 대진 엘리트 코스입니다. 그래서 등록금 지원해 주고요. 기숙사 또 도서 구입비 전부 다 지원해 줍니다. 또 해외 연수, 해외 탐방 뭐 내년 한 6월 되면 아마 그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을까요? 그때 해외 나갈 수 있겠죠. 그때도 그런 것들도 다 지원을 해 준다라는 거고요. 또 맞춤형 교육 지원을 해 주는데 이렇게 됩니다. 1, 2학년 때는 희망 분야별 그룹화를 진행을 해서 3, 4학년 때는 적극적으로 밀어줍니다. 세 코스로 나눠지죠. 대기업 취업반이 있고요. 공무원반 7급 이상 그렇게 하고 유학반 이게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서 취업이 정말 확실하게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대학교에서 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올 때 성적을 좀 좋게 해서 들어오면 대진 엘리트 코스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취업 잘 되죠. 뭐 간호학과 93.9% 쭉 가서 뭐 산업공학과가 77.8%인데 지금 이제 산업경영공학과로 좀 바뀌어 있죠. 그런 상태인데 여기 힌트를 하나 드리면 산업경영공학과가 들어올 때는 그렇게 점수가 안 높아요. 근데 취업이 상당히 잘 된다는 그런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취업 잘 됩니다. 또 최우수 대학입니다. ROTC 학군단 최우수 대학입니다. 이게 뭐냐면 올해죠. 이 군 장학생 이 19명이 합격을 했어요. 군에서 장학금을 주는 그런 장학생으로 19명 최다 합격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군사학과가 있는 그런 대학하고는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걸 뺀 나머지에서는 제일 많은 학생들이 군 장학금을 받았다는 얘기하고 또 특히 여학생들 중에서 ROTC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올해도 보면은 19명이 이제 합격을 했는데요. 저희 대학하고 강원권하고 묶여서 10개 대학입니다. 10개 대학에서 그 ROTC 후보생 33명을 뽑는데 대진대학교가 19명이 되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ROTC가 되기 쉽다. 대진대학교 들어오면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또 남학생은 워낙 또 최우수 대학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특점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간호학과 취업 현황 뭐 보이시죠? 뭐 거의 100%입니다. 졸업생 100명인데 상급 우수 병원에 전부 취업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빅5 병원에도 취업이 잘 됩니다. 그래서 1회, 2회 때는 조금 6 내지 7% 정도였는데 작년이죠. 3회 졸업생 때는 18.75% 정도가 빅5, 뭐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서울대병원, 서울삼성병원, 아산병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취업이 잘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저희는 분당재생병원이 어느 대학교 병원인지 모르셨죠? 우리가 티를 안 내서 그런데 대진대학교 병원입니다. 분당재생병원이 있고요. 지금 또 동두천재생병원도 지금 짓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멈췄다가 새롭게 시작했는데 그래서 총장님과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보니까 의대도 좀 욕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병원이 2개씩이나 되는데 의대도 한번 신경 써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좀 포천이 좀 그 날도 좀 차기도 하고 또 그 뭐라 그래요 되게 넓잖아요. 넓은데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좀 대학교 앞에다가 그 문화의 거리를 만드시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의 거리에서 이제 버스킹도 하기도 하고 막 해서 좀 뭐 활성화, 대진대학교 앞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이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정시 모집에 관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월 7일부터 11일까지죠. 7, 8, 9, 10, 11. 5일 동안 인터넷 접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합격자 발표가 2월 5일입니다. 2월 5일 금요일 날 14시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또 일찍 당길 수도 있겠죠. 이제 일단은 저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실기고사, 다군에서 실기고사를 보게 되는데, 스포츠과학과가 1월 29일 날, 디자인학부가 1월 30일, 미술만화게임학부가 1월 31일, 연극영화학부가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해서 실기고사 있다는 것도 유념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가나다군 다 분할해서 다 뽑는데요. 우리가 원서를 3장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진대에 꼭 오고 싶다 그런 학생들은 가나다군 다 쓸 수가 있어요. 가군에서는 자연공학 계열의 과학기술대학 113명을 뽑고요.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글로벌산업통상대학 84명을 뽑습니다. 여기에서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100%를 사용한다는 거죠. 100분이 반영을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나군은 자연공학 계열에서는 공과대학, 휴먼 IT 공과대학 148명이고요. 또 인문사회 계열 80명인데 공공인재대학 80명을 뽑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00분위 반영, 대학 수학능력시험 100%다라는 거고요. 다하고는요, 인문사회 계열이 이제 인문예술대학 58명하고 대순종대학 이제 1명을 뽑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하고는 실기가 있죠. 실기 있는 대학이 있어요. 예체능 계열 101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스포츠과학과 19명, 디자인 학부 25명, 미술만화 게임학부 38명, 연극 영화학부 19명입니다. 근데 이건 좀 다르죠. 그냥 수능 100%가 아니고 실기 70에 수학능력시험, 대학 수학능력시험 30%를 반영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수능 최장력 기준은 없고요. 한국사 응시는 필수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적을 반영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보통 이제 대진대학교는 세 과목을 쓴대. 그럼 세 과목 점수 합해가지고 나는 몇 점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반영 비율도 다르고 그죠? 그러니까 그 대학에서 산출한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원서를 쓰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대충 보고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저희는 뭘 사용한다 그랬죠? 100분위를 사용하는 대학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국어, 수학, 가나, 영어 이 세 개 중에서 잘한 두 과목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탐구 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잘한 거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앞에 말한 국수영 세 개 중에 두 개 선택한 거는 35%씩 반영을 하고요. 탐구 하나는 30%를 반영을 합니다. 네, 조심을 좀 해야 될 것이 내가 만약 수학 가형을 받고 과탐을 받다. 그러면 수학 가형하고 과탐을 본 학생이 자연 계열이나 공학 계열 쪽에 지원을 하게 되면 가산점이 있습니다. 수학은 5% 가산점이 있고요. 과탐은 3%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또 영어가 좀 잘한 걸로 선택이 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니까 영어는 좀 등급으로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등급별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1등급은 90점을 줍니다. 100분이 90점으로 주고 이제 2등급은 85, 3등급은 80, 4등급은 76, 5등급은 72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점수가 나오죠.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서 이제 어떤 학생이 국어 78, 수학 가가 76, 영어 3등급, 물리 1 67, 지구과학 1 59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국수형 중에서 잘한 거 두 개를 받아야 되는데 영어 3등급은 80점이죠. 영어는 잡혀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 국어가 잡혀야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만약에 간호학과를 지원했다면 수학 가형에 5% 가산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6이 아니에요. 이거는 76 더하기 76 곱하기 0.05. 76 곱하기 0.05 하면 3.8점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학생은 실질적으로 79.8점이에요. 그러니까 국어가 탈락이 되고 수학과 영어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9.8에 35%니까 79.8 곱하기 0.35 더하기 영어 80 곱하기 0.35. 또 탐구 중에 잘한 게 뭐 있죠? 물리가 잘했네, 그죠? 67이니까. 근데 이것도 자연 계열과 공학 계열이니까는 67점이 아니죠. 67 더하기 3% 가산점. 67 곱하기 0.03에서 70 이게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게 2점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67점이 아니고 69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산점을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영역별 반영 비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에서 어떻게 됩니까? 79.8이니까 79.8 곱하기 0.35 하고 영어 80 곱하기 0.35 또 물리가 69였죠? 69 곱하기 0.3 하면 76.63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학생이 사회복지학과를 지원했다. 그럼 이때는 저건 안 되죠. 가산점은 안 되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문 계열, 사회 계열에 지원을 하게 되면 가산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셋 중에 무조건 높은 거 두 개가 잡히게 되니까 국어하고 영어가 잡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78 곱하기 0.35 더하기 영어 80 곱하기 0.35 하고 물리 지구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산점이 없기 때문에 높은 점수 67 곱하기 0.3 하면 되는 거죠. 그 75.4가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형을 봤어요. 자연계열 학생이겠죠. 근데 가형을 봤더라도 인문계에 교차 지원이 가능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산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인문계에서 자연계도 그 교차 지원이 가능한데 조금 불리하겠죠. 어느 정도입니까? 조금 전에 계산해보니까 76.63이 나왔고 위에는 아래쪽은 75.4가 나왔어요. 1.2 정도, 1.23 정도의 차이가 있죠. 커다란 차이는 안 나요, 사실. 가산점을 적용을 했더라도 커다란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대진대학교는 교차가 가능하다 하더라.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가산점을 고민하면서 지원해야 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리 크진 않습니다. 물론 저걸 세 과목으로 생각한다면 3점 정도? 3점 정도는 리스크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문계에서 자연계열 지원할 때는 총점으로 봤을 때 한 3점 정도는 생각하고 만약에 여기 커트라인이 한 76 정도가 되면 79 정도로 지원을 하면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다 일일이 계산해야 되나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정시 상담 솔루션을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텐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해의 그 성적입니다. 합격자. 수능 100분이 90% 컷을 저희는 발표를 해요. 그래서 한국어문학과 보시면 72.48인가 나왔죠. 영어영문학과 72.84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70점대 초반부터 뒤에 보면 간호학과는 조금 높죠. 90% 컷이 한 83 정도가 됩니다. 보시면 간호학과 83점으로 돼 있죠. 그다음에 밑에 식품영양학과 보면 74.85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요게 참조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대학에서 발표하는 거는 70% 컷을 발표하는데 저희는 90% 컷을 발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90% 컷을 보고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올해는 또 수험생들이 좀 많이 줄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한 2, 3점 정도는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60점대 후반에서부터 80점대 후반, 간호학과 80점대 초반 정도가 지원하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학교 점수로 환산을 시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환산을 하냐 우리는 하는 건데 저희가 정시 상담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그걸 드릴 겁니다. 거기에 툭툭툭 집어넣으면 점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보여드릴게요. 이제 샘플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숫자입니다. 그 예시죠? 국어 78, 수학과 76, 그 다음에 영어 3등급, 과탐, 탐구 1 67, 탐구 2가 59행 한 거죠. 저기다 점수만 툭툭툭 집어넣으면 돼요. 위에 간호학과 집어넣죠? 간호학과에 지원할 거니까 콤보 박스에다 간호학과만 다 집어넣게 되면 이 학생은 76.63이다. 그런데 쭉 보시면 어떻습니까? 최종 등록자 나오죠? 아래쪽을 보시면 근데 경쟁률도 나와 있고 2018학년도에는 83.54예요. 2019년도가 83.34. 2020년도가 83이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76.63이니까 간호학과는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또 오른쪽에 보시면 최초 합격과 최종 등록이 나오죠. 최종 등록 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D가 나왔죠. 간호학과 보니까. D는 뭐냐면은 90%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지원하면 좀 어렵다라는 얘기고 만약에 그 위쪽에 보면 C도 나와 있죠. C는 뭐냐면 평균하고 합격자, 최종 등록자의 평균과 90% 사이입니다. 그럼 합격 가능성이 뭐 바로 합격이 안 될 가능성은 있지만 충원 합격을 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B를 받았어. 최고점과 평균 사이니까 이건 거의 합격입니다. 그리고 이 정시 솔루션을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추가 합격도 나오고 있죠. 간호학과는 2018년도에 15명이 추가 합격을 했어요. 2019년도는 19명이고 2020년도는 41명까지 충원 합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자료를 보시면서 이 학과는 좀 잘 돌아가는 학과구나. 이 학과는 예비 1번을 받아도 잘못되면 떨어지겠구나. 이런 고민도 하시라는 얘기죠. 이렇게 점수를 턱 집어넣으면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B, C, D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다른 과도 볼 수가 있어요. 꼭 간호학과는 안 되겠지만 B나 C 정도 나와 있는 쪽을 노리면 되는 거죠. 왜? 교차가 다 되니까. 가형 봤다고 과탐 봤다고 인문사회계열 쪽을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쭉 보시고 나서 보니까 어때? 저기 뭐야? 역사문화 콘텐츠학과는 C네, C. C 정도면 평균과 90% 사이니까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많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 보니까 B예요, B. 글로벌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거의 합격이네. 76.64이면.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은 그거예요. 이제 인문계를 지원해서 사회복지 아동학부. 아까 우리가 계산해 봤는데, 어때? 조금 리스크가 있죠? 75.4점이 돼요. 그렇게 했더니, 오른쪽에 나와 있죠? 보면은, 최종 등록이 2018년도에서는 B가 됐고, 2019년도 C, 2020년도 C. 그러니까 이거는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C 정도니까 평균과 90% 사이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합격 가능성이 있다. 또 왼쪽에 보시면 추가 합격이 나와 있죠. 2018학년도에 25명, 2019년도에 25명, 20년도에 27명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나 C 정도 나오는데요. 상담 솔루션에 집어넣어 봤더니 C 정도가 나와.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면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B가 나왔다. 그럼 완벽하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대학은 가나 다군 뭐 세 군 다 뽑고요. 또 교차 지원이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또 가산점 때문에 지원 어떻게 해? 하지만 그거는 만약에 이제 인문계인데 공대 쪽이나 자연계열 쪽을 지원을 한다라면 어떻게 한 2, 3점 전도 남기고 지원하면 별 무리가 없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이제 그 상담 프로그램을 저희가 나눠 드릴 겁니다. 학교에다가도 드리기도 하고 또 학생들은 신청을 하게 되면 나눠 드릴 겁니다. 이걸 이제 이 프로그램 자체를 이제 저희 대학교의 민두홍 사정관님께서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을 잘 이용하게 되면 상담하시기도 수월하시고 지원하기도 상당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제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죠. kslee111 골뱅이하고 한메일.net으로 하시든가 저랑 친구가 되시려면 제 전화번호 알려드려요. 010-4231-4836 이렇게 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대진대학교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약간 뭐 홍보성 그런 말씀도 좀 드렸고요. 또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정시상담 솔루션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그 정말 힘든 그런 시기이긴 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교정에서 대진대학교 교정에서 그 봄에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